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7년차 교사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학년 맡으세요? 저는 지금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년 차면 지금 학교는 몇 번째 학교신가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학교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네. 몇 학년 맡으실 때가 제일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고학년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조금 더 라포 형성할 때도 좋고 네.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나가지고 고학년 아이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지금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초등학교 7년 차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꿈꾸었던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직업의 만족도는 어떤 편이신가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상상했었던 이상적인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과는 약간의 당연히 괴리가 있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할 때도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 많은 사건, 사고들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려고 개선되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는 환경 자체는 정말 만족하고 아이들과 추억을 쌓는 1년 1년은 정말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변화로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발령 첫 해에 아이들은 28명에서 30명이 평균 학급 수였는데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은 17명이고요. 또 옆반 같은 경우에만 20명, 21명? 그래서 굉장히 많이 7년 새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렇게 매년 줄고 있다는 것으로 교사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만 나이로 하면 31살입니다. 결혼을 혹시 아직 안 하게 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큰 뜻이 없는 편에 속해서요. 그래서 결혼을 일부러 미루고 있거나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31살, 32살 이 정도 나이대에는 아직 결혼을 깊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저도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그 비혼주의자이신가요? 비혼주의자는 아니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결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 사이에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이다 보니까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배우자와의 다양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조금 합의가 돼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도입이 되어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주거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자가를 꿈꾸고 있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경상북도 경주가 제 본가고요. 부모님께서도 지금 그쪽에 살고 계시고, 이제 저는 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왔다가 직장도 서울에 발령이 나면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엄청 잘 하셨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요즘 서울 집값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가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시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런 집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런 청약 같은 것이 당첨이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막 연봉이 엄청 높은 그런 전문직이 아니라면 정말 대출 없이 가능할까? 대출을 해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좀 씁쓸해지네요. 네,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네.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이 높은 집값이 어떤 결혼 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좀 불만이 많은 케이스들도 많이 봤어가지고 아무래도 주거가 정말 참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직장을 제일 우선적으로는 두지 않는 편이에요. 성격이나 성향이 조금 맞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고 아무래도 그 다음 순위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직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앞으로 뭐 가족 계획, 뭐 출산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가치관이 조금 동일한가 그런 것을 따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선생님의 결혼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결혼에 대한 의지라고 하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정말 솔직하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0에서 10이라고 치면 0에 가깝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크게 들지 않고 뭐 연애하거나 그런 것으로도 너무 그냥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연애는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분은 결혼에 대한 얘기는 혹시 안 하던가요?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제가 했어요. 제가 뭐 비혼주의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딱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뭔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물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상대방도 결혼에 대해서 크게 뭔가 뭐 꿈꾸고 있다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큰 뭐 결혼 이야기는 나누고 있진 않습니다. 혹시 결혼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면 어떤 부담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결혼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물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한국 사회 전통적인 결혼 생활, 시집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된다는 것도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도 가족 이외에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문화를 수용하고 저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쪽도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굳이 조율하면서까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라는 부담이 커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컸었습니다. 혹시 결혼하게 되시면 자녀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녀도 사실 저는 낳고 싶지 않다에 속하는 편이고요. 자녀 계획은 크게 없습니다. 네. 막상 결혼을 준비한다고 가정하신다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것들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될 것 같고 배우자의 그런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잘 맞을지. 근데 그게 또 저희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또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 공동육아나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 공동육아나 가사분담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의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육아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가사분담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2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결혼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비슷한 결정을 내리실 것 같나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20대 때부터 결혼을 꿈꿨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친구들이 항상 신기했고, 왜 결혼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 생각해도 그때와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교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시면은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뭐 지금 육아하고 있는 친구들은 막 육아 힘들다, 뭐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한창 신혼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함께하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뭔가 든든한 나의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좋고 뭐 외롭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 같은 것들도 나눌 때도 있어요. 뭐 주거 문제라든지 대출 이런 것들도 어쨌든 부담이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초등학교에 계시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그런 분위기, 보장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일반 회사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교대 출신 그리고 초등학교 재직 중인 친구들 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육아 휴직이라든지 육아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 지원 덕분에 그런 것들이 잘 뒷받침되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이나 회사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결혼도 한 비중이 높고 출산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출산 지원에 대한 정책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꼭 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교직 같은 문화에서는 좀 덜한 편이긴 한데 일반 기업이나 회사 다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곤 하지만 쓰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이고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압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 뭐 주거 지원이라든지 뭐 출산 후에 혜택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원이 돼야겠죠. 초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또 초등학교 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년 직접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입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의 수가 줄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학급 수도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크게 와닿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청장년층의 부담들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직업적인 변화도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 만큼 그것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1 미만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22년도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인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남성 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배치 문제, 뭐 병력을 어떻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또 어떤 다른 종류의 국방의 의무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라 그런지 종이 울리네요. 네. 네.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 커플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하거나 육아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똑같이 혜택을 제공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 원인이 아무래도 그런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나라가 충분히 배려하고 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의 틀을 조금 확장시켜서 소외받고 있는 그런 계층 혹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들에게도 충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나라 안팎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소멸의 형태가 무엇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생각은 아이들과 사회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4학년에 이제 다양한 사회 변화를 배우는 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이제 1 미만, 뭐 0.78 이런 식으로 저출산이 이어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았는데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기대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중은 점점 많아지는데 청장년층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 혹은 사회 구조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라나 지자체 등에서도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이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과 변화를 도모하고 싶은 정부 정책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청년 사회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만 있는 것인가
대상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울 좋은 정책들도 많고 겉으론 좋아 보여서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혜택의 지원이나 범위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한 정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인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박수진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